7시간을 자도 아침이 천근만근인 당신. 단순 수면 부족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잠을 자도 안 풀리는 피로는 이미 번아웃 초기 구간에 들어간 사람들의 가장 흔한 첫 신호거든요. 이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단정이 아니라 경향성 얘기라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피로에는 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는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뇌가 밤사이 청소를 못 하는 거죠. 2단계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코르티솔이 하루 종일 꺼지지 않는 상태요. 그리고 3단계, 잠을 자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상태. 여기까지 오면 몸의 시계 자체가 거꾸로 돌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번아웃 초입이에요. 오늘은 그 시계가 왜 멈추는지, 어떻게 다시 돌릴 수 있는지까지 같이 볼게요. EP01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드렸었죠? 우리 뇌 안에는 야간 청소팀이 있다고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에 쌓인 노폐물을 치워주는 청소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청소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만 일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글림파틱 청소율은 깨어있을 때보다 90% 이상 높아요. 뇌 청소의 거의 전부가 잠자는 동안 이루어지는 셈이에요. 자는 동안 뇌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노폐물이 씻겨나갈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청소팀이 출근을 못한 거예요. 하루치 쓰레기가 뇌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7시간 넘게 잤는데 아침에 눈이 안 떠지는 거. 알람을 끄고 또 끄고 겨우 일어나도 머리가 안개 속 같은 느낌. 커피를 마셔도 오전 내내 멍한 상태가 풀리질 않고요. 점심쯤 되어서야 겨우 사람이 되는 느낌인데 오후 3시만 넘으면 또 졸음이 밀려와요. 몸은 분명히 누워 있었는데 뇌는 하나도 쉬지 못한 것처럼 무거운 아침. 실제로 성인 10명 중 1명, 그러니까 약 10%가 6개월 이상 이런 만성 피로를 경험하고 있다는 메타 분석 결과가 있어요. 32개국 91개 연구를 종합한 결과인데요. 그 중에서도 의학적으로 원인이 설명되지 않는 피로가 설명되는 피로보다 2.7배나 많았어요. 병원에 가도 다 정상이에요 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에요. 뇌의 청소팀이 제대로 일을 못 끝낸 신호일 수 있거든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시간은 채워도 뇌는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아침을 맞는 거예요.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죠. 잠의 양이 아니라 잠의 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앞선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코르티솔이 크게 올라가요. 하룻밤 못 잔 것만으로도 몸이 비상경보를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잠을 못 잔 뇌가 몸한테 나 지금 위험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이게 1단계 경보예요. 뇌가 청소를 못했다는 신호이자 몸이 스트레스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1단계에서 멈추면 다행이거든요. 며칠 푹 자고 리듬을 되찾으면 돌아올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상태가 반복되면서 2단계로 넘어갈 때예요. EP02에서 이런 비유를 드렸어요.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배터리 셀이 하나씩 손상되는 것과 같다고요. 한스 셀리에라는 학자가 만든 이론이 있는데요.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몸의 반응이 3단계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경보, 저항, 그리고 소진. 처음에는 경보가 울려요. 몸이 긴장하고 코르티솔이 확 올라가죠. 그 다음은 저항 단계예요. 몸이 이 스트레스에 적응하려고 버티는 거예요.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거든요. 배터리로 치면 충전은 안 되는데 계속 쓰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몇 주, 몇 달 이어지면 배터리 셀이 하나둘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이 세 곳이 연결되어 있어서 HPA 축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조절 리모컨이에요.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작동해요. 위험을 감지하면 리모컨이 코르티솔을 올려요. 위험이 사라지면 리모컨이 코르티솔을 내려요. 올렸다 내렸다 스스로 조절하는 거죠. 마치 에어컨 리모컨처럼요. 더우면 켜고 시원해지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몇 주, 몇 달 계속되면요. 이 리모컨의 버튼이 고장나기 시작해요. 코르티솔을 올리는 건 잘 되는데 내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리모컨이 눌린 채로 멈춘 거죠. 에어컨이 한여름에 꺼지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몸은 24시간 비상경보 상태가 돼요. 여기까지가 2단계 경보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단계, 2단계까지는 아직 돌아올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리듬을 되찾으면 리모컨이 다시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3단계부터는 달라요. 몸의 시계가 거꾸로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 시계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르티솔에는 하루 리듬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확 올라가고 낮 동안 천천히 내려가다가 밤이 되면 스르르 바닥까지 내려가요. 이게 정상적인 코르티솔 시계예요. 아침에 시동을 걸어주고 밤에 몸을 쉬게 해주는 리듬이죠. 이 리듬을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요. 2019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정상적인 사람의 코르티솔 기울기는 마이너스 0.31이에요. 아침에 높고 저녁에 낮으니까 기울기가 가파르게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은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0.18이에요. 훨씬 평평해진 거예요. 이건 통계적으로도 매우 확실한 차이로 확인됐고요. 이 기울기가 평평해진다는 건 시계가 멈추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아침에도 제대로 올라가지 않고 밤에도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몸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고 밤에는 꺼지질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코르티솔에는 원래 정해진 리듬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확 올라가고 저녁으로 갈수록 스르르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코르티솔 각성 반응, 영어로 CAR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아침에 몸에 시동을 거는 시스템이에요. 기상 후 30분에서 45분 사이에 코르티솔이 50% 이상 치솟으면서 뇌를 깨우고 몸을 하루 모드로 전환하는 거죠. 그런데 만성 피로 환자들에게서는 이 리듬이 뒤집혀 있어요. 2012년 파파도플로스 연구팀이 확인한 건데요. CFS, 그러니까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은 아침 코르티솔이 낮고 저녁 코르티솔이 오히려 높았어요. 시계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아침에 꺼지고 밤에 켜지는 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알람이 울려도 몸이 반응을 안 해요. 코르티솔이 올라가야 할 시간에 바닥에 누워 있으니까요. 반대로 밤에는 잠이 안 와요. 꺼져야 할 시간에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고 밤에는 꺼지질 않는 상태. 혹시 이 느낌 익숙하신 분 계실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부신 피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부신이 지쳐서 코르티솔을 못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그런 병은 없어요. 2016년에 카데지아니 연구팀이 이걸 정리했어요. 3,470건의 관련 논문을 검토했는데 기준을 통과한 건 58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58건의 결론은요, 부신 피로가 실제 의학적 상태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거였어요. 미국 내분비 학회도 공식 입장을 냈어요. 부신 피로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내분비 학회는 경고하고 있어요.
부신 피로라는 검증되지 않은 진단에 매달리면 진짜 원인을 놓칠 수 있다고요. 실제로 부신 기능 부전이나 우울증, 수면 무호흡증 같은 치료 가능한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부신이 지친 게 아니에요. 뇌의 리모컨이 고장난 거예요. 파트 2에서 말씀드린 HPA 축. 그 스트레스 조절 리모컨이 너무 오래 작동하다가 결국 반응 자체가 무뎌져 버린 거죠. 부신은 멀쩡해요. 문제는 명령을 내리는 뇌 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만성 피로가 2주 이상 지속되면 일반적인 피로와 다른 상태일 수 있어요. MECFS라고 불리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많이 피곤한 게 아니라 면역과 신경, 내분비 시스템이 함께 흔들리는 질환이에요. 가장 큰 차이는 운동 후 불쾌감이에요. 활동을 하고 나면 하루 이틀 뒤에 오히려 증상이 심하게 악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질환을 가진 사람의 84에서 91%가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증상이 오래 이어진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근데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고장난 시계가 우리 몸에 불을 지르기 시작해요. 코르티솔 리듬이 무너지면 면역 시스템의 균형도 함께 흔들려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조용한 염증이 시작돼요. 만성 저등급 염증이라고 하는데요. 열이 나거나 아픈 건 아니에요. 그냥 몸 안에 작은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119가 안 오는 불이요. 이 불의 정체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신호물질이에요. 특히 IL-6, TNF-알파 같은 녀석들인데요. 이 물질들이 뇌에 도달하면 뇌는 이걸 질병 신호로 읽어요. 아프지 않은데도 뇌가 아프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피로, 무기력, 식욕 저하, 사회적 위축 같은 반응이 나타나요. 의학에서는 이걸 질병 행동이라고 불러요. 몸이 실제로 아픈 게 아닌데 뇌가 아픈 것처럼 반응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염증이 한 가지 더 나쁜 일을 해요. 세로토닌을 고갈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세로토닌의 원재료예요. 그런데 이 트립토판의 약 95%는 세로토닌이 아니라 키누레닌이라는 다른 물질을 만드는 데 쓰여요. 평소에도 세로토닌 공장에 돌아가는 원재료가 많지 않은 셈이에요. 그런데 염증이 생기면 아이디오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트립토판을 키누레닌 쪽으로 더 많이 빼돌려요. 세로토닌 공장에 들어갈 원재료가 다른 데로 빼돌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만성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요. 코르티솔이 간에 있는 TDO라는 또 다른 효소를 자극해요. 그러면 키누레닌 쪽으로 빠지는 트립토판이 더 늘어나요. 염증이 한 번, 스트레스가 한 번, 세로토닌이 이중 공격을 받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의욕이 사라지고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피곤한 건 물론이고 감정까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말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도 월요일 아침에 더 피곤한 느낌. 그게 바로 이 경로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수면 부족에서 시작해서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고 HPA 축이 무너지면서 코르티솔 리듬이 뒤집히고 면역이 흔들리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세로토닌까지 고갈시키는 거예요. 하나의 고리가 다음 고리를 끌어당기는 연쇄 반응이에요. 강정에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느끼는 그 피로와 무기력에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좀 막막하실 수 있어요. 시계가 거꾸로 돌고 몸에 불까지 붙었다니. 근데 다행히 이 시계를 되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이 HPA 축, 그러니까 고장난 스트레스 리모컨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꽤 많아요. 2025년에 나온 네트워크 메타 분석에서는 요가가 코르티솔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효과 크기가 상당히 높은 축에 속했거든요.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도 좋아요. 주당 300에서 500매트분. 쉽게 말하면 빠르게 걷기를 하루 30분씩 주 5일 정도 하는 양인데요. 이 정도에서 효과가 가장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코르티솔을 더 올릴 수 있거든요. 이미 시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몸을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 리모컨이 더 고장나는 셈이에요. 핵심은 가볍게, 꾸준히예요. EP02에서 말씀드린 주 3회 30분 걷기 기억나시죠? 그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 리듬을 되찾는 거예요. 코르티솔 시계가 거꾸로 도는 게 문제라면 그 시계를 다시 맞춰야 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10분 정도 햇빛을 쐬어주세요. 아침 햇빛이 코르티솔 각성 반응, 그러니까 아침에 시동이 걸리는 그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저녁에는 블루라이트를 줄여주는 게 좋아요. EP01에서 야간 청소팀 이야기를 했었죠? 그 청소팀이 제대로 일하려면 시간표가 있어야 해요. 잠드는 시간이 매일 달라지면 청소팀도 언제 출근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몸 안에 불을 끄는 거예요. 파트 4에서 몸 안에 작은 불이 계속 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되는 게 항염증 식단이에요. 대표적인 게 지중해식 식단인데요.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 채소를 많이 먹는 방식이에요. 스페인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지중해식 식단을 3년에서 5년 꾸준히 유지한 사람들의 염증 수치가 의미 있게 떨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몸 안의 불씨가 조금씩 꺼지기 시작한 거죠. 거창하게 식단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올리브유로 요리하고 일주일에 생선을 두세 번 먹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 더 보너스가 있어요. 명상이에요. 메타 분석에서 명상이 코르티솔을 줄이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하루 10분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고장난 리모컨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도 리듬이 바뀌기 시작해요. 전부 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골라서 일주일만 해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자도 피곤한 건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몸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었던 거예요. 수면이 무너지면서 1단계 경보가 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2단계로 넘어가고 결국 코르티솔 리듬이 뒤집히면서 몸에 불까지 붙는 3단계에 이른 거였죠. 게으른 게 아니었어요.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었고요. HPA축이라는 스트레스 조절 리모컨이 고장나면서 코르티솔 시계가 뒤집히고 면역 시스템에 불이 붙고 세로토닌 원재료까지 빼돌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눈이 안 떠지고 쉬어도 안 풀리는 그 피로가 사실은 몸이 보내고 있던 신호였던 거예요. 이유를 알면 자책 대신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1시간 전에 핸드폰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게 거꾸로 도는 시계를 되돌리는 첫 번째 버튼이에요. 다음에는 장이 감정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배가 아프면 마음도 아픈 이유, 장과 뇌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해서요. 감정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